세계 최강 미 해군이 배를 고칠 수 없다. 이 문장이 믿기시나요? 11척의 항공모함, 70여 척의 이지스 구축함,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내 타격 가능한 핵잠수함을 보유한 그 미국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 해군 함정 수십 척이 수리를 받지 못한 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수리 대기만 3년, 5년씩 걸리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직접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발 우리 배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러요. 70년간 지켜온 원칙,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수리한다는 철칙을 깨면서까지 말이죠. 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100조 원 규모의 보이지 않는 전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한국 조선업이 서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 미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해군기지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들이 부두에 묶인 채 녹슬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리를 기다리면서요.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핵잠수함 USS 보이시의 경우 수리되기만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면 중국이 같은 크기 잠수함을 10척도 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에는 현재 군함을 제대로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가 단 4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헌팅턴 잉걸스, 그리고 몇몇 소규모 업체들. 냉전시대 20개가 넘었던 조선소가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죠. 더 심각한 건 살아남입니다.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 전기 기술자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3D 업종인 조선업을 기피하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조선소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 10년 후면 이 인력마저 사라집니다. 설비는 더 참담합니다. 건식독, 대부분이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고 디지털화는커녕 아직도 종이 도면을 들고 작업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21세기의 20세기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미 해군은 2045년까지 함정수를 현재 290척에서 350척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 배를 만들기도 전에 기존 배들을 제때 고치지 못해 작전 가능 함정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의 역설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 군사력을 유지할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경쟁자는 어떨까요? 태평양 건너편 중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장난조선소, 구글 어스로 이곳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무려 5개의 건식독에서 동시에 군함들이 건조되고 있거든요. 구축함, 호위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정수는 370척을 넘어섰다. 미국 290척을 이미 추월했다. 물론 톤수로 따지면 아직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한 미국에 비해 중국은 3척에 불과하죠. 하지만 문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052D급 구축함을 무려 25척이나 진수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미국이 같은 기간 같은 급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을 7척 만들 때 중국은 25척을 만든 겁니다. 3배 이상 빠른 거죠. 마치 소시지 찍어내듯 배를 만든다는 미 해군 제독의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은 이제 양적으로만 우세한 게 아닙니다. 055급 구축함의 경우 13,000톤급의 112개의 수직 발사대를 탑재한 괴물급 전투함인데 이미 8척이 실전 배치됐고 추가로 8척이 더 건조 중입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빠를까요? 비결은 조선 산업에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상선 건조량의 50%를 차지하는 조선 강국입니다. 상선 만드는 조선소가 그대로 군함 건조소로 전환되는 겁니다. 평시엔 컨테이너선, 유사시엔 군함을 만드는 이중구조죠.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상선 건조량은 전 세계의 0.3%에 불과합니다. 거의 전멸 수준이죠. 군함만 겨우 만드는 4개 조선소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질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미 국방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 중국 해군은 질적으로도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조용히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울산과 거제도였죠. 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길래 자존심 강한 미국이 70년 원칙을 깨고 도움을 청한 걸까요?
2024년 2월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안전모를 쓰고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속도, 이 정밀함이라니. 그가 본 건 99,000톤급 LNG 운반선이 단 18개월 만에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크기 배를 미국에서 만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게다가 한국 조선소는 스마트 야드 시스템으로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미국 조선소가 아직도 종이도면 들고 작업할 때 한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로 건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후 델 토로 장관은 거제도 하나오션 사업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춤추듯 블록을 조립하고 로봇 용접기들이 완벽한 용접선을 그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를 조립하듯 정확하고 빠르게. 회의실에서 델 토로 장관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서 우리 함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한국이어야 합니다. 이 발언은 폭탄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1952년 이후 단 한 번도 자국 군함을 외국에서 수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국 함정은 자국에서만이라는 원칙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었습니다. 군함 내부에는 첨단 무기체계, 암호화 통신장비, 핵심 기밀들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원칙보다 냉혹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30%가 수리 부족으로 작전 불가 상태. 태평양 함대는 중국 견제는커녕 자체 유지도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 제국이 무너질 판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선택했습니다. 70년 금기를 깨는 것을. 2024년 8월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월리 시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군함을 정식으로 수리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조선업의 탁월함을 인정한 것이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 살려달라는 SOS였던 거죠. 보수적인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기밀이 유출되면 어쩌나? 중국이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 같은 우려들이었죠. 하지만 델 토로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꼭 한국이어야만 했을까요? 미국에는 선택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동맹국이고 조선 기술도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을 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HD현대중공업은 LNG선을 18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일본은 같은 배를 24개월, 유럽은 30개월 걸립니다. 군함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3년 걸릴 수리를 한국에서는 1년 반이면 끝냅니다. 왜 빠를까요? 비결은 공기 준수 능력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약속한 날짜를 거의 100% 지킵니다. 2023년 한화오션이 인도한 선박 48척 중 47척이 예정일보다 빨리 또는 정확히 인도됐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는 평균 6개월 이상 납기를 어깁니다. 심지어 2에서 3년 늦는 경우도 흔하죠. 두 번째는 디지털 스마트 야드 기술입니다. HD현대는 조선소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계 오류를 99% 이상 사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용접 로봇은 AI로 최적 경로를 찾고 블록 조립은 증강현실 AR로 정밀도를 높입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테슬라 공장 같았다. 조선소가 아니라 첨단 IT 기업 같았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같은 수리를 미국에서 하면 1억 달러, 한국에서 하면 6천만 달러입니다. 40%나 저렴한 거죠. 미국 국방 예산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함정 수리비를 40%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하겠죠. 네 번째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태평양 한복판에 있습니다. 괌, 오키나와, 요코스카보다 중국에 더 가깝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만약 대만 유사시가 발생하면 미 7함대 함정들이 전투 후 바로 부산이나 거제도로 와서 긴급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 한 달은 걸리지만 한국은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입니다. 미군 28,000명이 주둔 중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죠. 일본도 동맹이지만 일본 조선업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일본의 조선 수주량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델 토로 장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속도, 기술, 비용, 위치, 신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최적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조선소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뿐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증명된 걸까요? 2024년 9월 거제도 하나오션 USNS 월리 시라호가 입항했습니다. 41,000톤급 건화물 보급함으로 미 해군 항모전단에 연료, 탄약, 식량을 공급하는 핵심 함정입니다. 이 배가 멈추면 항모전단 전체가 작전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수리하려면 최소 18개월, 비용은 8천만 달러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하지만 델토로 장관의 2월 방문 이후 신뢰가 쌓였죠. 계약이 체결됐고 월리 시라호는 하나오션의 거대한 건식독에 입고했습니다. 하나오션 팀은 먼저 함정 전체를 3D 스캐닝했습니다. 손상 부위를 정밀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수리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24시간 3교대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하루 8시간만 일하지만 하나오션은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수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 배관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거주구역도 개선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결함들까지 모두 손봤습니다. 미 해군 감독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미국 조선소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월리 시라호는 예정된 일정대로 2025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수리를 마치고 다시 태평양으로 출항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첫 사례는 워싱턴에 즉각 보고됐고 HD 현대중공업도 뒤이어 6호호 등 추가 함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다. 향후 모든 태평양 함대 함정의 수리, 유지, 보수를 한국과 협력한다. 2025년 들어 하나오션과 HD 현대는 추가로 여러 척의 미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구축함, 보급함, 상륙함까지 연간 수리 금액만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더 큰 판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미국 군함을 수리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2024년 11월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강변의 필리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화그룹이 이 조선소를 약 1억 달러, 약 1,4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이었죠. 언론은 단순히 한화, 미국 조선소 인수라고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심장부의 깃발 꽂기였습니다. 1,000억 원대 투자로 조 단위 이상의 가치를 지닌 출입증을 산 겁니다. 필리 조선소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유일하게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이곳은 미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죠. 필라델피아는 워싱턴 DC에서 차로 2시간, 뉴욕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미 해군 대서양 함대의 배후 기지인 노퍽도 가깝습니다. 하나는 왜 이곳을 샀을까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 기업이지만 미국 현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죠. 한화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선소를 산 게 아닙니다. 미국 해군 건조 시장에 출입증을 산 겁니다. 필리 조선소는 현재 연간 2에서 3척의 상선을 건조합니다. 하지만 한화는 이곳을 군함 건조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 해군과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죠. 첫 목표는 보조함 건조입니다. 보급함, 수송함, 정보 수집함 같은 비전투 함정들이요. 왜 비전투 함정이냐고요?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요. 미 해군은 항공모함, 이지스함 같은 전투함은 어떻게든 만듭니다. 하지만 보조함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현재 미 해군 보조함의 평균 선령이 30년이 넘습니다. 거의 할아버지 배들이죠. 한화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보조함부터 입증하고 점차 전투함으로 확대한다. 일종의 침투 전략이었습니다. 더 큰 포석도 있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현재 건식독 1개, 연간 생산 능력 3척입니다. 한화는 여기에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건식독을 2개로 늘리고 디지털 스마트야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6에서 8척까지 건조 가능합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5년 안에 필리 조선소를 미국 동부 최고의 군함 건조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미 해군의 파트너가 아닌 필수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스법이었죠. 그 악명 높은 존스법을 한국 기업은 어떻게 뚫으려고 한 걸까요? 존스법.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 해운, 조선산업의 성역이자 감옥입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내 항구간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첫째, 미국에서 건조되고, 둘째, 미국인이 소유하며, 셋째, 미국 국기를 달고, 넷째, 미국인 선원이 운영해야 한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외국 기업은 아예 미국 시장에 발도 못 붙입니다. 한국조선소가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미국 국내 시장에는 팔 수 없는 거죠.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은 100년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쟁 없는 온실 속에서 나태해졌습니다. 미국 상선 건조 비용은 한국의 3배, 일본의 2배입니다. 그러니 미국 해운사들도 배를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한국, 중국에서 만들죠. 결국 미국 조선소는 정부 발주, 즉 군함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려는 시도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계 로비는 막강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존스법 개정은 정치적 자살로 여겨졌죠. 그런데 한화는 이 법을 정면으로 깨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합법적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였죠. 필리 조선소는 엄연히 미국 기업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등록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국기 다는 조선소죠. 한화가 지분 100%를 사들여도 법적으로는 미국 조선소입니다. 이건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존스법은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만드느냐를 규제하거든요.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소유해도 그곳에서 만든 배는 미국산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장악하면 안보 문제 아니냐?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한화가 투자하면 조선소가 현대화됩니다.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수 후 즉시 500명의 미국인 신규 채용을 발표했고 3천억 원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는 환영 성명을 냈죠. 한화의 투자는 우리 주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한화는 필리 조선소를 미 해군 보조함 건조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미 해군과의 본격적인 건조 계약은 아직 체결 전이지만 양측은 긴밀히 협력하며 ESB, 원정 해상 기지함 등 보조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6년 안에 첫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성공하면 이는 한국조선업 역사상 가장 큰 쾌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배 파는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방의 파트너, 아니 핵심 축이 되고 있죠. 1941년 1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불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연합군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이었죠. 전투기, 탱크, 군함을 쏟아내며 자유진영을 지켰습니다. 2026년 그 타이틀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화와 HD현대 두 조선그룹은 이제 미 해군의 전략적 필수 파트너입니다.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건조도 준비하고 설계도 지원하며 기술도 이전합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으로부터 따낸 수주 금액은 총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30년까지 누적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위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해군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됐습니다. 거제도, 울산에서 수리를 하고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준비하며 기술 협력으로 차세대 함정을 공동 연구합니다. 심지어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의 디지털 건조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 엔지니어 50명이 HD 현대중공업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바뀐 거죠. 더 놀라운 건 호주, 영국, 일본까지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정 계획에 따라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는데 유지보수를 한국에 맡기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 해군도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의 대규모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왜일까요? 한국이 자유진영의 조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적성국입니다. 일본은 쇠퇴했고 유럽은 너무 멉니다. 결국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2025년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해양 질서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고치는 배들이 중국의 팽창을 막고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지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가 없다면 미 칠함대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잃습니다. 태평양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만큼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는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미 해군은 2030년까지 무인 함정 50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중 상당수를 한국 조선소와 협력해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 차세대 잠수함 프로그램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이었습니다. 2026년 한국은 민주주의의 조선창이 되고 있습니다. 천하의 미 해군이 한국의 SOS를 친 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저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에 응답했죠. 이제 태평양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밤낮 없이 용접불꽃이 튑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미국 해군을 자유진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